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7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상당액하고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데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에 상각비 상당액, 그 다음에 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구분 격리에 대한 부분 파트 설명드릴 때 제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부터 먼저 세무조정할 거냐 아니면 국고보조금부터 먼저 세무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시상각 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부터 먼저 세무조정을 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정상각 범위액을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먼저 계산한 후에 뒤에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계산, 16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16년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강제상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 취득분은 임의상각으로 진행됩니다. 17년 이후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강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각 범위액보다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차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상각 범위액보다 회사 계상액이 작다면 그 차액을 송금 산입 유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5년 강제 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강제 상각이기 때문에 차액 부분을 무조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정액법으로, 그죠?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한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으로 해서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원래 정율법으로 상각했던 부분 그거 무시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면 그때 정액법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은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뺀 금액의 7%를 수선비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7% 차감한 금액을 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상각비로 봅니다. 자,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면 전체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업무 사용 비율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사용했느냐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주행거리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 사용거리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용 기준으로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 1,500만 원보다 전체 발생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하면 총 비용분의 1,500만 원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비용의 필요경비 특례 중에 기준금액 1,500만 원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년 미만일 때는 월할 계산하고요.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보유 및 임차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으로 해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텐데 기본 정보의 차종, 차량 번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별로 관리한다. 차량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 업무 사용 비율을 주행 거리 비율로 계산을 해서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별로 상각비나 상각비 상당액을 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800만 원.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산입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월할 계산하고 보유기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 처분은 자가 차량은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리스 차량 등은 기타 사외출이나 또는 인출로 처리를 합니다. 인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 필요경비입니다. 2월액에 대해서 필요경비인데 한도 초과 2월액을 단기 800만 원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차량과 리스 렌트 차량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각비 한도 초과 2월액하고 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경비 추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은 유보로 처분할 거고요. 리스나 렌트는 기타로 처분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 있던 리스 렌트의 경우에 10년이 되는 시점에는 전액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2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조건 매년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필요경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망 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초과 2월액에 일시에 필요경비 산입하는지 여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과세 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사망했으면 피상속 이내 소득세 계산할 때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 2월액에 대한 세무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로 사용하던 부분을 제가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자, 그 이전에는 리스로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을 자가로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 차는 동일 차량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동일 차량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고,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2월 됐던 2월 금액이 있겠죠. 2월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2월액은 리스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그죠?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 기준으로 송금 추인해 준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 추인해 줍니다. 필요경비 추인을 합니다. 그죠? 추인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2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 한도로 하여 송금에 산입하는 거다. 즉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을 때 임차 기간이 종료됐다라고 하면 2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처분 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입니다. 800만 원 초과하는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되고요. 그 필요경비 인정 안 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폐업했을 때 2월 잔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할 거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2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두무역상사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감가상각 자산 내용, 그 다음에 당해 상각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자료에서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첫 번째 그랜드 벤츠 아우디는
자가 차량이고요. 리스 렌트 차량 3대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아우디 리스 렌트 차 2대는 운행 기록부 작성을 안 하고 있고 그랜저와 벤츠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 관리 쪽에서 한번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관련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해보게 되면 차량 2대 관련해서 운행 기록부 작성이 되고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75% 업무 사용 비율, 벤츠는 90%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기초정보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해서 전부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 중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그랜저, 벤츠, 그 다음에 아우디, 리스, 신 렌트 있습니다. 근데 렌트 차량 52허 5252 차량은 미작성이고 19년 12월 31일 날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경비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 비용 내용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보실 수 있고 관련 비용 합계표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별로 관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명세서에서 기본적으로 CF12 세로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세로 불러오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전체 데이터 삭제하고 다시 불러오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만 새로 불러옵니다. 취소를 누르면 전체가 취소됩니다. 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버튼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보시면 회사에 쓰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렌트 차량 52 관련되는 52호 5252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구렌트라고 제가 명칭을 썼는데요. 자, 임차 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직전 연도 서식과 관련되는 정보를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되는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그랜저, 벤츠, 아우디, 리스, 구렌트 있죠. 구렌트 차량 관련해서 임차 기간이 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종료됐지만 구렌트 차량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구렌트 차량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누적 금액이 있죠. 1,531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800만 원 그러니까 임차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 환입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무조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아우디 차량, 벤츠 차량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차량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들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지금 현재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를 눌러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아우디 차량은 어떻게 되죠? 감가상각비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인데 우리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할 때 이미 100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상각 범위까지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28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갈로 11번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의 회사 계상액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도 1월 1일 이전 취득분과 이후 취득분으로 구분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회사 계상액 금액이 소득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으로 해야 된다. 계상액하고 상각범위액까지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 계상액이 불려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된 금액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자가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임차료만 계산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상각비 상당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차감한 1,100만 원의 수선 유지비는 7%,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0만 원 중에 100만 원과 77만 원 빼니까 1,023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죠. 상각비 상당액, 유류비, 수선비는 우리가 그러니까 경비 입력할 때 이미 구분 입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렌트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스 차량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벤츠 차량이 되겠습니다. 벤츠 차량은 우리 자료에 보시면 3번 자료에 차량 운반구 중에 벤츠 차량은 2020년 12월 26일 날 1,000만 원에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973만 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973만 원이 전년도 서식에서 973만 원이 자동으로 이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매각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추인이 되면서 처분 손실 양도가액 1,000만 원에 장부가에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처분 손실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처분 손실 금액이 1,588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800만 원 초과되는 788만 원 관련되는 금액들은 송금 피요금비 불산입이 되겠죠. 그 부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죠? 임차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정기월 금액, 전년도 필요경비 인정 못 받았던 1,531만 원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 한 달에 1년에 800만 원씩 송금 추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283페이지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세무소송이 종료되지 않는 한은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상각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관련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계속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미사용 금액 2,349,655원 이 부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이 되지만 개인은 상여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인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 금액 감가상각비 279만 4,273원 유보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 52만 5천 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인출로 처리하죠. 왜냐하면 리스 차량, 렌트 차량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 추인되는 금액 800만 원 세무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추인되는 금액 차기 2월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 벤츠 차량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이 있던 부분을 전액 송금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처분 손실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매각이 됐기 때문에 관련되는 자산 전부 다 송금 추인한 다음에 처분 손실에서 788만 원 관련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랜저 차량이나 벤츠 차량 모든 거 다 세무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랜저 차량이나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기준으로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이 90%, 그랜저 차량은 75% 계산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아우디부터 리스, 구렌트, 신렌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 운행 일지를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안 쓰기 때문에 지출된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